네, 안녕하세요. 레이토리입니다. 제가 내년 1월에 이제 과일 위탁 판매 스토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른 분들 같은 경우 이제 월 매출 1,000만 원을 찍고 나서 강의를 막 해주는 그런 식으로 영상을 찍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과일 위탁 판매를 하기 전에 이제 사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이제 실제로 판매를 해서 이제 월 매출 1,000만 원을 내기까지 이제 0원에서 1,000만 원까지 가는 과정을 이제 실시간으로 제가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년 1월에 아마 과일 농장도 소싱하고 이제 마케팅 준비도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저도 아직 농장도 찾지 못한 상태라 지금 이제 월 매출 0원이거든요. 아직 스토어도 못 열었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과일 위탁 판매 스토어를 하는 이유와 이제 여기에 대한 팁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물론 저도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그래도 제가 서칭해서 정보를 좀 찾아봤으니까요. 일단은 제가 과일 위탁 판매 스토어를 하려는 계기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가 이제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어떤 영상을 하나 보게 됐는데, 이제 그분이 나이가 22살밖에 안 되는데 이제 과일 위탁 판매 스토어로 한 달에서 2달 정도를 운영해서 월 매출 1,000만 원을 찍으셨더라고요. 나이도 어리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좀 자극을 받아가지고 과일 위탁 판매 스토어 이거 좀 괜찮은데 이래가지고 좀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 괜찮냐면은, 제가 5가지 이유를 찾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이유로는, 과일 농산물이라는 게 이게 면세 제과이기 때문에 부가세 10%가 면제되더라고요. 이제 다른 상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부가세가 붙는데, 이 과일 농산물은 부가세가 안 붙어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얼마나 큰 메리트인지 아실 테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과일이라는 게 차별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상품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차별화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이 과일이란 거는 모든 과일마다 맛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지역마다, 그리고 농장마다 이게 맛이 다 달라요. 그래서 모든 과일이 전부 다 이게 어떤 스토리가 다 다르고, 그리고 그걸 이제 키워내는 이제 농장 그 주인분들의 이제 철학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좀 스토리를 상세 페이지에 녹이면은 이게 모든 상품들이 좀 차별화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새로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좀 상품을 차별화시켜서 판매할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게 좀 마케팅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다른 상품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마케팅을 하려면 뭐 블로그 체험단이나 뭐 인스타 광고, 뭐 쇼핑 검색 광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솔직히 광고 그거 해서 효과 보기 어렵잖아요. 근데 과일이란 거는 이제 뭐 마케팅 수단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게 네이버 카페에서 이제 맘카페 광고하기가 굉장히 적합하더라고요. 이제 맘카페 같은 데 들어가 보면 과일 이제 후기글을 올리면은 거기에 댓글이 엄청 달려요. 몇십 개가 달리는데, 그 과일 어디서 샀냐, 저도 구매처 알려달라, 이런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는 좀 맘카페에서 광고 작업을 하기 좀 괜찮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마케팅하기도 좀 쉬울 것 같고. 그리고 과일 위탁 판매를 하는 이유 네 번째, 이제 재구매가 많다는 거. 이거는 뭐 과일은 소비를 계속하는 상품이니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브랜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 이제 다른 카테고리들은 보통 그 스토어 자체를 검색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이제 위탁 판매로 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근데 과일 같은 경우는 이제 과일 위탁 판매 하시는 분들 스토어들 들어가 보면은 이 스토어를 검색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위탁 판매 형태인데도. 그래서 과일 위탁 판매는 이제 브랜딩이 좀 가능한 카테고리다 이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총 5가지, 면세 제과이기 때문에 10% 면제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차별화가 가능한 상품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케팅하기가 쉽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재구매가 많다. 다섯 번째로 이제 브랜딩이 가능하다. 저는 이 5가지 이유로 과일 위탁 판매를 하기로 했고, 이제 내년에 이제 농장 찾고 판매를 해서 저는 이제 한 달에서 2달 해서 이제 월 매출 1,000만 원 바로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아직 뭐 해본 게 없어서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 과정을 다 보여드릴 거고 스토어도 오픈을 할 거고,
그래서 만약 저를 따라서 이제 과일 위탁 판매를 해보고 싶은 분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조금 알려드릴 게 좀 있는데,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과일을 어디서 소싱을 해야 되는지, 뭐 어떤 식으로 팔아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부터를 좀 몰라 하시니까 제가 찾은 방법을 보면은, 이제 농장을 소싱하는 방법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농라라는 카페가 있거든요. 네이버에 농라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농라. 그럼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이게 직접 소비자하고 거래를 하는 그런 사이트예요. 이제 그런 이제 생산자가 소비자하고 직접 거래하는 거를 B2C라고 하는 것 같은데,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그걸 B2C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카페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이제 그 농장 주인분들이 직접 판매를 하시는 그 글들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 글들을 보면서 좀 후기 괜찮은 데가 있다. 그러면 이제 그 글을 올리신 농장 주인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이거 위탁 판매를 좀 해보고 싶은데 혹시 가능한지, 이제 그런 거를 전화해서 좀 여쭤보면 돼요. 그 농락 카페에 가가지고. 보통 이 카페에서 좀 많이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카페에서 글을 올리신 이제 농장주분들은 보통 이제 택배를 해보신 분들이니까 그 시스템을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그런 카페가 아니라 그런 택배를 보내보지 않으신 농장주분하고 연결이 되면은 택배를 잘 이제 포장 같은 거를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그런데, 이 농락 카페에 있는 분들은 뭐 포장 이런 거 신경을 잘 써주시니까 보통은 거기서 찾는 게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미 거기는 이제 후기도 달려 있어서 좀 검증하기도 쉽고.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농락 카페에서 소싱을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청송 사과를 팔고 싶다 그러면은 네이버에 청송 사과 농장 이렇게 검색하면은 뭐 네이버 플레이스 이런데 그냥 농장들이 그냥 몇십 개가 주르륵 다 떠요. 농장들이. 그럼 그 농장들 뭐 하나하나 연락을 해서 이제 위탁 판매를 하고 싶은데 혹시 가능하냐 이렇게 여쭤보고,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제 날짜 협의해서 직접 찾아가 보면 돼요. 근데 거의 저도 아직 연락을 그렇게 해본 적은 없는데, 한 30군데 연락하면은 2, 30군데 연락하면 뭐 한 곳에서 연락이 온다 뭐 그러더라고요. 저도 해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제가 찾은 세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과일을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를 들어가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청송 사과를 내가 팔고 싶다. 그럼 청송 사과를 네이버에 검색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판매하고 있는 스마트 스토어 쇼핑몰에 다 들어가 봐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제 이 쇼핑몰이 만약에 직접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쇼핑몰이다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그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한테. 근데 이제 본인이 직접 쇼핑몰을 열었는데 판매를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면 저희 같은 이제 위탁 판매자는 안 받을 테니까 조금 후기는 괜찮게 올라오지만은 구매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 그런 스마트 스토어에다가 연락을 하시면 돼요. 이제 그런 분들은 상품은 좋지만 마케팅 능력이 부족해서 잘 못 팔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제 좀 네이버 톡톡 문의를 하던지, 거기 써져 있는 전화번호가 있으면은 그 전화번호 이제 좀 연결을 해서 좀 여쭤보면 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농장을 구했다 그러면 이제 미팅을 가서 협의를 해야겠죠. 이제 미팅은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희 농장 전화를 해본 적도 없어가지고 저도 뭐 되게 여기에 대해서 초보인데, 자기가 농장주분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찾아갔다 그러면 이제 또 확인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이제 당일 출고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볼 수도 있고, 이제 주문 받았을 때 주문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내가 엑셀로 정리를 해서 이제 그걸 보내드릴 건지, 아니면은 뭐 핸드폰 문자로 발송을 해드릴 건지, 그리고 이제 택배를 보냈는데 그 중에 뭐 파손이 생기거나 이랬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뭐 이제 세금 계산서 이런 건 또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그 유튜브 댓글에 좀 남겨놓고요, 이 리스트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미팅하고 뭐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내가 사진도 찍고 상세 페이지 만들고
업로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마케팅이거든요. 결국은 마케팅인데 이게 마케팅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블로그 체험단이 있고, 카페가 있고, 인스타 피드 광고가 있고, 네이버 쇼핑 검색 광고가 있고, 뭐 그러니까 엄청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일 위탁 판매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네이버 카페 이거 맘카페 광고 이거 하나만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마케팅은 솔직히 네이버 카페 맘카페 그냥 뭐 지역별로 가입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뭐 광고업자 써서 하시던지, 이게 솔직히 맘카페라는 게 그 지역 주민 거주민들 소통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긴 한데, 솔직히 지금 돈 그렇게 잘 온라인으로 잘 버시는 분들 중에서 그래 진짜 양심적으로 돈 벌고 계신 분을 전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비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이 온라인 사업을 하려면은. 제 주위에도 막 몇억, 이제 20대에 막 몇억 버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가 온라인에서 번 분들도 그렇고, 진짜 100% 양심적으로 해서 돈 번 분들 없어요, 솔직히 한 명도. 자청님이나 뭐 그 유명하신 분들도 다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제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뭐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맘카페 광고 가입을 해서 좀 간접적으로 제가 광고 티 안 나게, 이게 적으면 뭐 쪽지로 어디서 샀냐 뭐 이런 거 오니까 거기다 본인 스토어 이제 달아주면 되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저도 아직 시작을 안 해봤기 때문에 솔직히 알려드릴 팁이 그렇게 많이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제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매출 1000만원 찍는 것까지 보여드리겠다, 이제 그런 취지로 찍은 영상이고요. 이제 이게 영탄이고, 다음 영상을 뭐 어떤 영상을 찍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농장을 직접 방문해서 뭐 협의하는 거를 찍거나 한번 그런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네.